다음에 시세 정보는 요즘에 이제 시세 정보 어플들도 되게 많기는 한데 호갱노노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어플은. 근데 얘는 시세가 약간 지난 시세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시세는 그래도 네이버예요. 근데 네이버에 나와져 있는 시세가 확실하기도 하지만 이거가 그 부동산 지역별로 약간 핫한 지역들은 부동산에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업에서 올려놓거나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업에서 올려놓거든요. 근데 현장 가보면 그 가격은 아니에요. 실거래된 가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그래도 현재 시세에 가까운 거는 네이버이고, 근데 네이버도 약간 담합이나 아니면 물건을 안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최종적인 확인은 다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전화라도 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시세를 확인을 하실 때는 내가 매도인인 것처럼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매수인인 것처럼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항상 부동산은 매수인 편이거든요. 매도인 편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너무 핫하고 물건이 귀할 때는 매도인 편일 때도 있죠. 그때는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물건이 워낙 안 나오니까 매수자는 기다리고 있는데 매도 물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시기별로 부동산 사장님의 위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입장으로 전화를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지역 정보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토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올려주신 거 보면 개발 계획들은 전부 다 국토부, 시군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뉴스는 뉴스일 뿐인 거고 항상 팩트를 보셔야 되거든요. 보도자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시,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보고 팩트를 확인을 하셔야 되지. 뉴스를 보고 여기 생긴다더라? 다음 생에 생길 수도 있어요. 다음 생에 환생하셔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그런 개발 계획은, 개발 계획 보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시거든요. 물론 걔가 좋은 어떤 가격 요인의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시기별로 달라요. 이게 시행이 되는 시기여야지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소문만 있을 때는 소문이 나는 시기, 그 다음에 정말 착공에 들어가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준공 들어가고 이제 단계별로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 계획들은 항상, 다각도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예. 그래서 개발 계획이 있다고 무조건 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역 맘카페에 가시면은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뭐 상가, 특히 아파트들은 우리 아파트는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거는 사시는 분들한테 직접 이야기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항상 팩트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경매 절차는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앞단은 요 전체가 어떻게 보면 MPL의 전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경매는 여기 빨간 선 사이에 있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MPL 할 때는 예정 물건들을 보고 물건들을 추렸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찾아가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경매를 하실 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고 나면 7일 있으면 매각 결정 기일인데 이때도 내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낙찰자 아니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의 지위는. 근데 나는 최고가로 매수한 사람인 것 뿐인 거고 확정도 아니야. 근데 이제 2주 후 최종적으로 3주쯤 되면은 요게 나오는데 요 중간에는 이런 항고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집주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항고를 하려면은 예탁금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탁금을 걸지 않고 어쨌든 항고 신청을 하면은 1개월 지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지인분은 이제 부동산 컨설팅을 받으신 거예요. 경매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본인은 전세 살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경매를 하려고 받았고 그냥 너무 소액 임차인이어가지고 너무 그냥 날짜 맞춰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그 소액 임차인이 가장 임차인이었고 그 다음에 주인이랑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항고 신청을 해가지고 2개월, 3개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전세금을 빼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인한테 낙찰받고 나서 바로 이야기했겠죠. 되게 떳떳하게 나 나갈 거라고. 그래서 집을 내놓고 계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달, 두 달
지연이 되다 보니까는 나는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갈 집은 명도가 아직 안 돼 있어. 결국에는 모든 짐을 컨테이너에 넣고 시댁인가 처가에 가서 이제 한두 달을 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내 거구나라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거는 돈 내세요라고 통지서 나왔을 때, 돈 내라고 나오면은 이제 내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변수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도 100%는 아니에요. 한 70% 정도 내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등기를 나 앞으로 이전을 해야지 오롯이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시고 나서 요게 돈을 내라고 하고 1개월의 시간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명도를 하러 가는데 내가 최대한 늦게 내면은 1개월인 거고 내가 빨리 내면 내일 당장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이 급해. 그러면 내일 당장 내도 돼요. 상관이 없는데 명도를 하러 갈 때 그 사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선심 쓰듯이 나 정말 내일 당장 잔금을 내려고 한다. 근데 당신을 배려를 해서 한 달을 더 주마. 그러니까 집을 빨리 구해라. 라고 이제 협상의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개월은 어쨌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